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5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7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오늘 아랫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주가가 반등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장기 평선들 지지를 받는 것들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바래왔던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줬어요. 주가가 일단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한다라는 모습들 이전에 보면 장기 평선들 지지를 받는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영향들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장기 평선을 한번 돌파를 하고 이 구간에서 보면은 주가가 돌파를 하고 살짝 지금은 이탈했었는데 이때는 이탈을 살짝 하지 않고 아랫꼬리를 받아주면서 장기 평선의 영향을 받아줬고 21선이나 61선 올라가는 영향들을 보여주면서 추후에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 올라왔죠.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요인들,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21선도 슬슬 올라오고 있고 61선도 여기 121선을 크로스를 했습니다. 크로스를 하고 점점 상승 추세에 돌입하고 있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N자형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장기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1선도 여기 11선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21선도 이런 식으로 61선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이전 흐름들을 보면 여기서도 21선을 돌파를 21선의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이 나왔었고 61선이 크로스 되는 구간에서 61선 지지를 또 받은 상태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둔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지받는 모습들이 21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약간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약간 시장에서 대한전선의 컨트롤을 좀 뭐랄까 텐션들을 조절을 해나가면서 견고하게 상승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테마적인 부분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급등한 다음에 지지구간들 버틸 때는 버텨주면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이 나왔고 또 21선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아래 꼬리 매수세를 좀 달래줬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공매도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랑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매 비중들이 좀 증가되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들이 좀 증가됐습니다. 공매도량도 좀 증가됐었고, 자,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를 하면서 매매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매매 비중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들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로 선언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좀 중요했다고 봐요. 오늘 보면은 개인 투자자,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매수하면서 아랫꼬리를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줬던 것들인데 공매도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모습들 동향들이 이어간다. 공매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상승하는 그런 흐름 중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들이 계속 버텨주는 모습들. 상승세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21선을 올라오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이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물론 이제 N자형으로 강하게 뚫어주고 2,300원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주면은 좋겠지만 최악에서 이건 베스트 시나리오고 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지지구간들 적어도 지지구간들을 지켜줄 때는 지켜주면서 움직임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그다음 워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중간 시나리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워스트는 61선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시나리오 세 가지 정도를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계속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긍정적인 보는 시점에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한전선의 실적 추이 같은 경우에서도 대한전선이 양아치 기업 아니야? 뭐 이런 논란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기대 요인들이 분명히 또 거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기업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 이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전에 뭐 감자하고 유상증자하고 뭐 진행을 하면서 주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투자가 진행이 됐던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일단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 실적이 적자가 났었다. 수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있었다. 적자가 났었다. 수주가 많은데 이걸 납품을 할 수가 없었던 코로나에 따른 공장 가동의 차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는 수주가 계속 견고하게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모습들을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130억, 200억 별도 기준에서 5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근데 제가 예측을 했던 것들 대비를 해서 실적 영업이익은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뭐 때문이지? 구리값이 하락 조정을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어떤 차질 요인들이 있었나? 환율은 좀 우호적인데 약간 거기에서도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었던데, 이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 아, 이래서 여기 매출 수주 상황들 들어와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분기 보고서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납품액이 지난 추이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줄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수주 잔고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납품이 뭐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 이렇게 보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물류에 대한 차질 영향인지, 지금 이제 화물선, 그리고 뭐 화물 항공 운송은 못하니까, 항공은 못하니까 화물 쪽으로, 해운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반면 이제 이전에 분기 보고서랑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3분기 말 영업이익이 133억 원 나왔습니다. 기납품액이 1조 4천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자, 여기 1조 4천 기납품액, 이게 지난 2021년 3분기입니다. 3분기 말. 그리고 나서 2021년 말 4분기죠. 4분기 2조 기납품액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가량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5,900, 6천 정도 났는데 영업이익이 52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주 금액에 따라서 동기화가 되는 것들도 있겠는데, 지난 3분기, 그리고 4분기, 그리고 1분기, 이번 1분기 보면은 납품액에 따른 수주는 계속 견고한 1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납품을 조금 하지 못해가지고 이전 수치만큼 납품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50억 원 가량을 영업이익을 발표를 한 거고, 나머지 잔고들은 수주 잔고로 남아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납품액과 수주 잔고, 이거를 분기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로 보면은, 아,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영업이익, 이제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수주잔고가 계속 그동안 1조 가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니까 1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겠지, 수주가 계속 들어와 주겠지. 근데 납품을 얼마나 하느냐, 사실 납품이 6천 이 정도 납품이 되고 난 상태에서 수주 금액도 1조 가량이 유지가 된다, 이전 수치랑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주 잔고 남은 금액들이 납품을 하지 못한 만큼 그대로 좀 증가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은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납품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수주 잔고도 이전 수치처럼 1조 가량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수주 잔고가 좀 줄었네, 납품도 줄고 수주 잔고도 줄었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납품을 안 한 만큼 수주 잔고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 실적들을 좀 이어간다, 납품되는 것들을 좀 캐파를 증설시키면서, 공장을 이동시키면서 납품을 증가시키면 이 실적을 다시 이전 실적에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긍정적인 내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24,000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전 고점인, 여기 보면은 이전 고점이 한 25,000원 부분, 죄송합니다. 2만 원이래. 2,500원, 2,4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2,500원, 3,000원, 3,000원 부근까지도 가능성들을 열어둘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살펴보자, 이런 긍정적인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주의하자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도움되셨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브리핑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